완도산 미역은 전국 미역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최근 완도산 미역이 집단 폐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문가들도 폐사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역 주산지인 전남 완도군. 햇미역이 나려면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도 해상 곳곳에서 바닷속 양식줄을 걷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당장 전복 먹이로 사용해야 할 미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서 급하게 대체 먹이로 다시마라도 심어보려는 겁니다. 저희 청사 중에 한 90% 정도가 다 죽었어요. 한 10% 정도 살고. 근데 산 것도 확 죽은 게 아니고 평소 이맘때쯤이면 50cm 안팎의 미역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할 양식줄이지만 올해는 이처럼 미역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완도군 전체 시설량의 절반 이상이 이 같은 엽채 탈락 피해를 입은 상황. 가을철 수온 정체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수온 18도 이하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10월 중순까지 수온이 22도 내외로 정체되었고 평년에 비해 약 2주 정도 늦게 수온이 내려가면서 하지만 어민들 사이에선 수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비교적 온도가 높았던 10월 초 심은 미역은 빼곡히 잘 자랐는데 오히려 11월 초 심은 미역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판단이 안 돼서 이 계획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극도로 낮아지며 과한 광합성을 유발하는 청수 유입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하지만 이 같은 이상조류 현상은 고수온과 달리 관측이 어려운 데다 실제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의 수질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어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미역 주산지 완도에서 집단 폐사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라남도는 어업체의 인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남녘의 또 다른 미역 주산지 부산 기장군에서도 원인 모를 집단 폐사가 확인됐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007년 미역 다시마 특구로 지정된 기장군. 그런데 올해는 걷어올린 양식줄에서 미역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역이 가득 붙어 있어야 할 양식줄에 잡풀만 무성하고 그나마 붙어 있는 미역도 길이가 한 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기장 지역 전체 시설의 30%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10월 말에서 11월 심은 미역의 폐사가 집중됐다는 점 등이 완도 피해 양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어업을 30년을 했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수온이 좋고 적당하고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폐사를 하는 건 원인은 모르니까. 채묘 당시 수온이 불안정했던 점, 어린 잎의 과한 광합성을 유발하는 맑은 해수, 이른바 청수 유입 가능성까지 양지역에서 추정하는 원인 역시 비슷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장해안 연구기관이 직접 양식장을 운영하며 한 달에 한두 번 비정기적으로 진행했던 조사에선 피해 당시 평년보다 2배 이상 맑은 해수가 유입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려워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 어민들의 답답함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재해 빈도가 점점 잦아지는데 정작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한 5년 주기로 그런 어떤 이상 조금 발생했는데 요즘 들어가 1년이 다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인력도 전문적 인력을 둬야 되는데 어느 시점만 되면은 이동하니까. 재작년에도 작황부진으로 지역 미역다시마 축제가 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양식을 포기하는 어가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피해 원인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등을 꼽고 있지만 직접 연관성 여부에 대해선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수온이나 이상조류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단 며칠만 해도 어린 엽채들은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0일부터 전남도 의뢰에 따라 완도역을 중심으로 정식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사후 조사만으론 한계가 뚜렷해 핵심으로 지목된 청수 분석은 이뤄지지 못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원인 규명이 관건인 어업체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최근 완도에서 대규모 미역 폐사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엔 서남해안 김양식장 곳곳에서 김이 누렇게 변했다 녹아버리는 황백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김 생산지 가운데 하나인 전남 고흥의 한 위판장. 배에서 내려진 물김이 예년처럼 검붉은 빛을 띠지 못하고 누런색이 뚜렷합니다. 김이 누렇게 변하며 녹아내리는 황백화 현상 때문입니다. 황백화는 주로 김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 부족으로 발생하는데 성장이 멈추고 엽채가 녹아내리면서 생산량과 품질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김이 원래는 한 3, 40cm 이렇게 커야 되는데 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이렇게 병이 맞으면은 이 김이 해생이 안 돼요, 이것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유례없는 풍년으로 질 좋은 김까지 판로를 찾지 못해 바다에 버려졌지만 올해는 황백화로 작황이 급감하면서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줄 치면 이 배가 딱 찼는데 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저희가 120줄을 문대고 왔는데도 지금 예년 반도 안 나오고 있는. 이 같은 황백화 피해는 전남 고흥과 전북 군산, 충남 서천 등 서남해안 주요 양식지 전반으로 확산됐고 일부 지역은 피해율이 90%가 넘습니다. 부산의 낙동김 역시 잦은 가을비와 고수온 등 이상 기후로 엽채 탈락 피해와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같이 이래 김이 떨어지고 힘이 없는 거는 처음이라. 이래 30년 김하면서 이런 현상을 처음 봤어요. 지금은 50%가 지금 다 절단이지. 실제로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 위험 지도에서는 70여 년 뒤 전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남해안 대부분에서 김과 미역 양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채묘 때부터 이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묘가 불안전하게 되어버리면 그해 생산은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합니다.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김 산업을 지탱해온 서남해안 양식 현장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기후변화로 생존의 기로에 몰린 우리나라 해조류 양식 산업의 현실을 연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김과 미역 모두 양식의 출발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해 어민들의 타격이 더 컸는데요. 정부의 양식 시작 시기 적기 예보마저 현장에선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충남 서천의 한 양식장. 황백화 피해로 김발 곳곳이 듬성듬성 비어 있습니다. 이런 병해에 대비해 준비했던 냉동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사람도 있죠.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저희도 갖다 냉동에다 넣었었는데 그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황백화 피해를 입은 뒤 지난 10월 다시 심은 김들입니다. 이제야 2cm가량 자라 수확까지 보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황백화가 극복됐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이는 김의 색이 일부 회복됐다는 의미일 뿐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으로 어민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실제 상품성이 떨어진 황백화 김이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일부 피해 지역의 생산액은 지난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황백화 피해가 특히 심각했던 이유는 이례적으로 양식의 첫 단계, 즉 씨앗을 심고 어린 김이 자라는 채묘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김밥용 일반 김은 한 번 씨앗을 심으면 채취 뒤에도 계속 자라나 11월부터 3월까지 보름 간격으로 최대 10차례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발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식 가능 기간이 줄어들고 종자를 다시 준비해야 해 생산비 부담까지 크게 늘어납니다. 저게 포자 한 번 붙이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또 1차적으로 또 넣었다가 다시 또 빼고 또 다른 걸 또 넣어야 되니까 손해가 막심하죠.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고수온과 질병이 동시에 덮치면서 채묘 시기를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수록 정밀한 예보 체계가 중요하지만 어민들은 현재의 예보 시스템이 급변하는 해양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장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꾸 늦어지고 시기는 짧아지고 또 병은 많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게 돼야 하는데 아직도 행정기관에서 그걸 우리한테 못 해주니까. 실제로 올해도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지역별 적정 양식 시작 시기에 맞춰 김과 미역 양식이 시작됐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어민들한테 날려주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남 바다 지킴이에서도 수온 정보는 다 날려주고 있고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하루하루 불확실성을 견뎌내고 있는 해조류 양식 현장. 정작 어민들이 기대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여전히 현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양식 현장에서는 과학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예보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의 변화는 종잡을 수 없이 빠른데 기초 분석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다운 기자입니다. 황백화가 쓰나미처럼 휩쓸고 간 고흥군의 김 양식장. 뿌리가 약해져 떨어진 김이 바다 위로 둥둥 떠다니고 철거를 기다리는 양식줄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7년에도 양식장 85%에 달하는 대규모 황백화 피해를 겪으며 수억 원대의 손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어민들은 황백화 발생 우려 지역으로 이미 분류돼 있었던 만큼 사전 예보와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취를 해가면은 바로 기계가 없기 때문에 보름씩, 어차피 한 일주일씩, 이렇게 10일씩 걸려보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황백화는 질산염 등 영암염류가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예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국 물김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전라남도가 보유한 영암염류 분석 장비는 고작 한 대뿐. 무인 관측선 등 첨단 기술의 발전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연구사가 직접 바다에 나가 샘플을 채취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연구기관의 대응 여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와 연구자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민들이 연구조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해야 될 책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가지고 가는 거고. 국가기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 해조류 양식장을 관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의 전담 연구 인력은 단 8명. 게다가 황백화 관련 장비가 없어 상급 기관인 남해수산연구소에 관련 분석을 의뢰해야 하는 구조는 예측 시스템 한계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 황백화가 단 며칠 사이에 옵니다. 한 3일에서 5일 사이에 그 영양 성분이 많다가도 갑자기 한 3일 사이에 갑자기 떨어져요. 예상을 할 수는 없고 대신에 그런 상황이 항상 생길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작업을 하고 양식을 할 뿐입니다. 인력 부족과 대응 체제의 한계 속에서 김산업은 여전히 황백화를 예고 없는 재해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우리나라 김 수출의 성장세를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내부에선 기후변화로 김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현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김 수출 시장의 가능성에 높은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김은 15억 불, 그러니까 한 45% 이렇게 늘려 잡았다 이런 거죠. 네. 너희가 너무 소심하게 잡은 목표 아니에요? 하지만 해양수산부 내부 보고서엔 정반대의 전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물김 생산이 정체되면서 해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김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계가 빠르면 5년 안에 현실화돼 산업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구체적 전망도 포함됐습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김 수요를 충족하려면 3억 3천만 속 이상 생산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김 생산량은 앞으로 연간 1억 4천에서 5,500만 속 수준에 머물거나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양식기간이 짧아지고 병해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김 생산량이 최대 27.2%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문제는 이대로 생산량 정체가 지속되면 국내 김 가격도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산량 증가 없이 수출 물량만 늘리면 국내 소비 물량을 줄여 수출용으로 돌려막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내 생산김의 70%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비율을 조금 더 넘어서면 국내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게 옛날 김값이 쌀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는데 생산량이 안 늘고 있어요. 김 좋지만 이 값까지 치르면서는 안 먹을 거야 라는 게 있는데 지금 산업계 전반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이 그 한계치다라고. 최근 한 연구에선 기후변화로 인한 김 생산량 감소가 가져올 구체적 지역별 피해 규모도 공개됐습니다. 최대 생산지 전남의 예상 피해액은 1,416억 원에 달했고 전북과 충남은 각각 293억, 28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더욱이 김 산업은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 고정 생산비 부담이 크고 품목 전환도 어려워 소규모 어가부터 연쇄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남의 타 지역은 이처럼 소규모로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최근처럼 생산이 조금만 줄어도 손실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사람들은 뭐 4명이든 5명이든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얻어야 되고 또 생산이 적게 하다 보니까 소규모다 보니까 그만한 그 인건비는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어려움이 많이 있죠. 국민 반찬에서 수출 효자 품목까지 날개를 달고 성장하던 김 산업이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선 우리나라 해조류 양식 산업의 현실을 연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장성이 없는 물김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해마다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같은 고수온이라도 해마다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라진 바다의 모습을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작은 위판장 안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병해로 무른 김이 늘면서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품질을 더 꼼꼼히 살핍니다. 58번. 자, 세상에 제일 맛있는 김 나갑니다. 요거 네가 갖다 놨어요. 이렇게. 몇 대 좋아. 적극적인 호객에도 불구하고 이날 거래된 김 가격은 120kg 한 포대에 평균 17만 원.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없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오래만의 일은 아닙니다. 물김은 저장이 어려워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 변화가 가격에 즉시 반영되다 보니 해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상이변의 양상 자체가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김 주산지인 해남 어란 지역에서의 가을 바다 수온만 보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같은 날짜에도 최대 6도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더 주목되는 건 고수온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지난해에는 30도에 가까운 고수온이 9월 하순까지 이어진 뒤 비교적 안정적으로 하강했다면 올해는 비교적 일찍 찾아온 초가을 수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피해도 지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흥에선 대규모 황백화 피해가 발생했지만 바로 인접한 마로 해역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비켜간 겁니다. 이제 뭐 내망권과 외망권을 했을 때 한쪽은 김이 있고 없는 데는 아예 없다고 지금 보시면 돼요. 있는 데만 있고 그러니까 좀 특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바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수온뿐 아니라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투명도와 해류 흐름 등 기초 환경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복잡한 그 해양 시스템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냉수대도 흐르기도 하고 혹은 뭐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하거나 섞이거나 이런. 현장에서는 영양염류 감소 원인 규명 등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조사에도 속도를 내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특별한 원인을 우리도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에 대해서 연구를 잘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바로
바로바로 좀 전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최근 해조류 재해는 피해액이 2010년 279억 원, 2016년 90억 원, 2022년 130억 원 등으로 불규칙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액이 우리가 추산은 하지만 이게 실제 일어나는 우리 재해의 그 피해액보다는 훨씬 더 과소로 추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덕스러워진 바다 앞에서 이제는 경험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김 수출 10억 달러 시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서 김 양식 산업은 기후 위기 앞에 존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품종 개발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연구 속도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전국 유일의 김 냉동망 생산업체입니다. 영하 30도 이하의 냉동 창고 안에는 김 양식줄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부산 지역 김 양식어민들은 양식 초기 1에서 2cm가량 자란 어린 김 일부를 이처럼 바다에서 꺼내 비상용으로 저장합니다. 병해에 대비하면서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의 보험입니다. 그때 기호에 맞는 거를 종자를 개발해가 양식을 하려면 수년이 걸리죠. 그냥 이모작 대비해가지고 수온 맞고 바다에 환경이 맞을 때 망을 내가지고 양식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모작을 하는 부산의 김 양식장에선 이렇게 듬성듬성 김이 자란 양식줄을 걷어내고 1월부터 2차 양식줄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정부도 이 같은 냉동망 상용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영세한 김산업 구조상 수십억 원에 달하는 냉동창고 설치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결국 해법으로 꼽히는 건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새로운 종자 개발. 문제는 신품종은 특허 절차에만 최소 6년에서 7년이 걸리는 반면 기상이변은 해마다 더 빠르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험을 하면 보통 한 10주 정도씩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한 2-3번에서 4번 정도까지는 거쳐야 되니까 일단 정확하게 진짜 이게 새로운 품종이라고 추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를 갖춰져야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수온에 강한 품종을 기다려온 어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날씨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저 이 품종 개량 쪽을 더 신경을 써주셔서 어딘가에서 개발을 해주신다면은 이제 종자가 이제 고수온 종자 쪽으로 좀 연구를 해서 이제 날씨가 급격히 변하다 보니까 고수온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김 신품종 개발은 대부분 선발 육종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존 종자 가운데 특정 환경에서 잘 자란 개체를 선별해 계속 길러내며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험 재배만 4년에서 5년, 여기에 품종 출원 심사까지 거치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유전자 분석 방식은 고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해 현실적인 제약이 큽니다. 연구 성과가 특허와 논문 중심으로 평가되는 구조 역시 현장 확산을 더디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논문, 그다음에 이렇게 특허, 이 두 가지가 사실 그 연구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결과고 성과지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구자들은 그 두 가지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후위기 속에서 김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종자 개발 경쟁. 현장은 지금 속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선 해조류 양식업계의 위태로운 현실을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수산 저해는 이미 상시화됐지만 피해를 한데 묶어 판단하고 대응할 국가 대응 체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올해 완도의 미역 집단 폐사로 인한 어가 손실 추정액은 수십억 원. 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 역시 정밀조사에서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부산, 기장 등 타 지역 평균 피해율은 30%. 그 2배에 이르는 이례적 피해가 있었지만 이상 현상에 대한 확인과 조사가 지연되면서 원인을 규명하기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데이터를 쌓아야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스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서남의 하늘 입쓴 황백화는 고수온 피해와 달리
재해 대응 매뉴얼도 명확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역별 피해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원인 조사의 핵심인 국립수산과학원, 그리고 전반적 산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 역할은 나뉘어 있었지만 이를 종합해 책임질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실태 파악의 첫 단추인 피해 조사조차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정부, 연구기관, 지자체가 협력하는 상설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서로 간에 각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실제 현재 정부에는 수산재해를 상시적으로 관찰할 전담 조직이 없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국립수가원 내에 수산재해 대응 TF라는 한시적 전담 조직을 꾸렸지만 반년 뒤면 활동 기간이 종료됩니다. 정규 연구 인력은 단 5명. 이들이 우리나라 전해역의 수산재해를 담당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조 사업, 10조 사업에 제대로 된 연구소 하나도 없고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도 없고. 또 다른 김 수출국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남쪽 해역에서 김을 양식하는 특성 탓에 이미 잦은 황백화 피해를 겪었습니다. 황백화를 일시적인 피해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연구와 대응을 준비해온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황백화 역시 갑작스러운 재난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피해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상 수온에 따른 수산재해가 본격화된 시기는 지난 2010년 무렵.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기후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 속도에 맞춰 재해를 예단하고 사전에 준비할 국가 차원의 구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재해에 대비한 종합적 컨트롤 타워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번 문제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돼 어민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국가수산 경쟁력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언젠가 이런 현상이 올 줄 알았는데 지금 당해놓고 보니까 너무 빨리 이런 것이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 기후변화 대책에 있어서는 조금 빨리 이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